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으리께서 국회 공무원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으며 호통을 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룸사롱 욕설 사건 하면 우상호인데 이번엔 국회에서 대놓고 본성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대먹지 못한 인간을 어느 국민이 자꾸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건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현재는 불구속 상태이지만 검찰이 추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처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퇴양난 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이재명 체포동의안 잠시 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논란입니다. 해외 골프 라운딩을 함께한 사람을 기억 못한다는 이재명이 치매가 걸렸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 치매설은 그러려니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잠시 후 설명해드립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3만 6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공무원에게 반말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상호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다시피 광주 NHK 룸사롱에서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에게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이 자리에 끼려고 그래 땡땡년아 라고 쌍욕을 하신 민주당 의원님으로 아주 유명하죠. 같은 당 동지에게도 그렇게 욕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소식은 쥐꼬리만큼도 돼지꼬리만큼도 속꼬리만큼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보여준 국회 모독, 국회의원 모욕, 상대당 폄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에게는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며 뭐하는 짓이야, 에이씨 진짜 라고 소리치며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며 우 의원은 외통위는 다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다 라고 강조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외통위답게 다선 의원들이 모였으면 다선 의원의 격과 예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갑질을 눈앞에서 세전하는 우상호 의원을 보니 민주당의 꼰대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국회 안에서도 서열을 매겨 갑질을 자행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절차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 윽박지르고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인 다선 중진 의원 우상호는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 간 격돌하던 중 김경엽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화면에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천공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면서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국정과 무관한 쟁점을 위한 질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여기서 천공 얘기가 왜 나오느냐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현 정부 정책과 전혀 무관한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를 틀어놓는 것을 위원장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쓰잘데기 없는 영상을 틀어놓고 귀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으니 태 의원의 항의는 매우 적절한 항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재명 뺨치게 욕을 잘하는 우상호는 외통위가 다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냐며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영상 자료를 틀 때 영상은 내보내는데 음성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룰이 어디 있느냐고 초선인 태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댔습니다. 그래도 국회 여기 다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이 외통위가 국회 부의장 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그 영상 자료 틀 때 영상은 내보내는데 저 음성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식의 룰을 어느 국회법에 어디 국회 운영법에 어디 규정돼 있어요? 예? 자, 규정을 아니 불리하면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말이죠. 과거에 국민의힘 의원들 틀었을 때 영상 언제 여야 간사 합의해서 틀었어요. 그냥 풀었지. 예? 아니 어느 국회의원이 여야 간사에게 내가 이런 내용을 틀 테니 음성을 틀어도 되겠습니까라고
검열 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언제? 김석기 의원님 있어요? 자, 우상 의원님, 제가 지금 아니 지금 확인을 할 보세요.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 아니 왜 자꾸 없던 거를 무슨 갖다가 들이대고 그러세요? 아, 저기 실무자들. 우상호는 사선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서울 서대문구 갑입니다. 우상호를 4번씩이나 뽑아준 해당 주민 여러분은 우상호가 다선 의원이랍시고 초선 의원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이 항의하는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선 의원이란 점을 강조하는 우쭐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상호의 항의의 외통위원장 대행을 맡은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는 음성 반출은 양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석 전문위원이 국정감사 때 동영상 중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하게 한 취지는 채택되지 않은 증인 또는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영상 중에서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하게 한 취지는 아니 언제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에 있냐고 그랬잖아요. 당초 증인이나 채택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지금 국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고. 평소에 아니 보세요 지금까지. 그러자 우상호는 수석 전문위원을 향해 어디 법 있어? 보자 하니까 웃기네 라며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들 해 진짜 등의 발언을 해댔습니다. 그때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에게 동의받고 들은 적이 있냐고. 여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예? 누구 마음대로 국회법을 마음대로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진짜.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어디 규정이 있어요? 제가 국회를 한두 번 해봤어요. 규정이 없어요, 위원장님. 어디서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 기... 똑바로 좀 해 진짜. 우상호 너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초선도 아니고 사선씩이나 되는 주제에 외통위에서 외교 통일과 관련 없는 자료를 가지고 그걸 또 틀지 못해서 수석 전문위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자빠져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화가 나면 괜히 국회에서 일하는 엄연한 공무원을 네 아래 거 취급하지 말고 광주 룸사롱 가서 마이크에 대고 욕 한번 크게 하던지 아니면 우상호 네 집구석에서 거울 보고 네 자신에게 화를 내던지 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현장에서 말끝마다 초선 의원 무시하고 외통위 전문위원은 더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 매월 1200만 원 돈 되는 국민 세금을 따박따박 받아먹으며 부와 명예를 쌓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디 내년 총선 이후로는 국회에서 우상호 얼굴만큼은 절대로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전합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검찰이 추후 이재명을 향해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기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재명을 압박할 모양새라 고민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 의원 불체포 특권 못 쓰게 할 건데 니네는 이래도 이재명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 막 쳐줄래? 이렇게 압박하려는 계획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 당내 분열을 막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진 퇴진한다거나 분당을 해도 당장 대안이 없어서입니다. 양산에서 감자 심던 문재인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법 리스크 투성인 이재명 하나 못 이겨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 이낙연을 갑자기 대표로 추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 실질적 우두머리인 북한 김정은을 모셔올 수도 없고 대안이 없어도 이렇게나 없을 수가 있을까요? 대안이 없다 보니 이재명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오던 친문 세력들 역시 이재명 사퇴 기류에서 많이 돌아선 상황입니다. 때문에 추후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도 이번 역시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부결 기류가 강했지만 민주당으로선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듯 기존 표결에서 이탈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이번엔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마찬가지로 가결표를 던질지 예상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다들 반대하겠지? 그렇고 말고 이런 분위기지만 속으로는
저번보다 가결표가 더 많이 나와서 이 대표가 영장 심사받고 체포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졌다고 표현할 수밖에요. 실제로 한 비명계 의원은 사실 당내 의원들이 한 방향의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상당히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115명인 국민의힘 단독으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긴 어렵죠.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다른 야당의 도움과 함께 민주당의 도움까지 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 공은 민주당에 있는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죄가 많은 문재인은 여행도 다니고 밭에서 농사도 짓고 산에 올라가 먹방도 찍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찾아오면 잘 만나주기도 하고 단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경호원들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고 있죠. 반면 죄가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부 노출이 잘 되지 않은 탓일까요? 저짜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1년 전 박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할 당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모습,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프롬프트에 쓰인 글자를 보고 읽듯이 단어 하나 더듬지 않고 국민들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또박또박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 손에 미리 준비해온 대본, 아니 쪽지라도 쥐어져 있나 확인까지 했습니다. 소주병 테러 때문에 발언이 잠시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대국민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나가시기도 하셨죠. 이에 반해 문재인은 허구한 날 A4 용지에 쓰인 글만 읽어대고 미리 준비한 문장조차 제대로 못 읽고 버벅거려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흉내를 내는 굴욕까지 당한 바 있죠. 치매에 걸렸다면 이렇게 평소 머리를 쓰지 않고 남이 써준 것만 읽어댔던 문재인이 걸렸겠지 박 전 대통령이 걸렸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치매설을 발빠르게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외부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22일 공개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 국민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대구 시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로 온 이후 잘 적응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고 식사도 잘한다. 처음 사저로 내려왔을 때보다 많이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서 사저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곧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무와도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라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사저로 같이 돌아와 환담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했던 참모와 장관을 지낸 분들 중에서 보고 싶은 신분은 연락해서 만났다. 언론인들과도 만나 만찬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을 뿐 외부에서 가족들도 만나시고 식사도 하신답니다. 심지어 언론인들과도 만찬을 가지셨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 것들은 문재인 걱정이나 하는 게 어떨까요? 국민의힘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삼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정책위 의장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서울신문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정책적 역량과 대화 투쟁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 당의 투톱 모두 부산, 경남 출신이 된다는 지적에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이 노선을 선회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윤재욱 의원 간 2파전 경선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리는 의총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획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이 같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중국 공산당에서 날아들어오는 황사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